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행정학 강의하는 금나나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처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인강생분들도 제가 처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반갑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본이론 첫 시간이긴 한데 일단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1년 동안 내가 커리큘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다음 커리는 뭐 들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꼭 주시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기보다는 1년 동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 좀 계획들을 세우고 같이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1년 합격 커리큘럼에 대해서 짧게 OT를 하고 그 이후에 좀 수업을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마 설명해 오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얼굴도 제가 익숙하고 제가 잘 기억하거든요, 얼굴을. 근데 일단 그거를 다시 차차하고 처음부터 다시 리마인드하고 좀 커리큘럼에 대해서 각자 좀 계획들을 세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행정학이 무엇일까요? 먼저 개념 설정을 짧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행정학이라고 하면 일단 행정이란 단어는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뭐 병원 행정이냐, 문화 행정이냐, 뭐 복지 행정이냐. 행정이란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데 그러면 행정학이 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거입니다. 행정학. 무엇을 배우는 과목이냐? 사실 행정학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개념 설정을 해요. 매우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마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좀 통일을 시키자면 우리 행정학이란 정부의 모든 활동이다 라고 딱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부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이 민간이랑 힘을 합쳐서 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같이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나라를 운영할 때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어떠한 조직 유형이 있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인력을 세워야겠죠. 우리가 되고 싶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채용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인사 관리하는지 전반적인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무작정 나라를 운영하기보다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 해결하는 방법과 수단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정책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책이 어떻게 마련이 되고 또 어떻게 편성이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서비스가 나가는지 전반적인 정책 흐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우리 사실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하면 돈이 꼭 같이 따라와요.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요, 재무 파트라고 해요. 재무. 우리 돈을 재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돈을 걷어들이겠죠. 그 다음에 돈을 또 사용하겠죠. 이거를 수입과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걷어들이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또 예산은 또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결산까지 전반적인 예산 과정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 거고요. 또 예산 제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하나하나 좀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취하는지 중점으로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 메인으로 공부하는 거는 중앙정부일 거예요. 중앙정부. 근데 중앙정부 말고도 지방정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행정을 하는지, 자치를 하는지 또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지방자치 파트에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단원별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아직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차차하고 행정학이란 정부가 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기억에도 오래 남고 명료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행정학은 결국엔 출제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행정학은 살아 움직이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단 어떻게 출제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출제 트렌드를 같이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 2027년 시험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좀 간단히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 첫 번째로는 당연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총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한국사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사 시험이 빠지고요. 한능검으로 좀 대체가 될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국사에 투자했던 시간을 조금 더 전공 과목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그러면 모든 과목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럼 다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최종적으로 점수가 똑같을 때 공통 과목과 전공 과목의 점수를 비교해서 전공 과목의 점수가 훨씬 높은 사람을 먼저 우선 채용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공 과목의 비중이 굉장히 확대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확대되고 중요해지고 이걸 넘어서서 변별력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 5개년 시험을 좀 분석을 해왔는데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세분하게 좀 더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최종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추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단순 암기에서 우리 추론형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단순 암기 비중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감소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제도, 이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 그거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또 추론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론형, 이해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법령은 우리 행정학이어도 법령을 조금 같이 살펴볼 거예요. 법도 보고 우리 행정학도 법을 보긴 봅니다. 법령의 출제가 조금 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들, 이론들이 한 가지씩 끼워서 들어와요. 이번 시험에서도 계속 그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가 추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미기출 법령, 똑같은 법령이라고 하더라도 건들지 않았던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똑같은 표현들이 다른 표현들, 낯선 표현들로 바꾸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띄게 많아져서 결국 이 두 가지를 딱 한 가지로 좀 정리하면 뭐겠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는 단순 암기형은 끝났고요. 이제 암기로 되지 않습니다. 암기로 되지 않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행정학에 대해서 좀 깊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작정 학문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연구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 결국에 수험에 맞춰서 시험 행정학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제가 그 각 파트마다 어떻게 공부하라고 지시를 같이 하고 안내를 할 겁니다. 그거에 맞게 좀 따라오시면 되고 일단 무조건 기출부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선지를 외워버리거나 하는 공부 방법은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일단 추론하고 제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결국엔 암기가 끝났다. 이제 추론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가장 쉬운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가장 간단합니다. 자, 왼쪽은요. 2023년 국가직 9급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2026년 국가직 9급입니다. 우리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를 가져왔고요. 사실 2023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된 기출이 아니에요. 최근 5개년까지는 우리가 다 무조건 훈련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 다 민츠버그라는 학자의 조직 유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왼쪽은요. 그냥 민츠버그가 제시한 조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고르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두 문자라고 하죠. 앞글자를 따서 암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조직 유형을 물어보고 있죠.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데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그 기능, 역할들, 특징들 또 그거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들을 알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박스형인데 제가 지금 삭제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이거에 해당하는 조직 유형을 골라라. 이렇게 깊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가져온 거지 대부분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어쩔 때는 정말 수능처럼 긴 텍스트가 나와서 그게 뭔지,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이론인지, 개념인지 이거를 좀 묻기 시작했어요.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다. 자, 행정학이 뭔지도 알았고 그 다음에 출제 트렌드도 잘 분석을 했어요. 왜냐면 강사들이 다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현실입니다. 다 알겠어. 트렌드도 알겠고 행정학이 뭔지도 알겠고 머릿속으로 뭔지는 알겠으나 내가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해야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도 상담을 요청할 때 첫 번째, 양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법령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년 수정되고 개정되면 그 법령을 암기하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많이들 저에게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맨땅에 헤딩하듯이 암기하고 공부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명확한 방향 설정을 먼저 해야 돼요. 방향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공부 계획들을 세분하게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엔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좀 공부하면 좋을지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우리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합리적인 범위 설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 합리적인 범위 설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이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출을 전반적으로 다 분석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추려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정학은 살아 움직이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치와도 맞닿아 있고 경영과도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우리는 대폭 수정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맞는 법이 또 바뀌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사회적 맥락과 이슈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현재 정권에서는 뭐가 좀 중요하게 눈여겨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로 좀 추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벌써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걸 공부하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하냐, 잘 모른다 라고 많이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합리적인 범위 설정은 제가 합니다. 왜냐면 강사마다 특히 행정학은 범위 설정이 다 달라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7년에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의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컴팩트한 강의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려워진다고 한들 너무 지엽적으로 많이 강의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범위 설정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 이론과 다음 강의인 이론 부스터 강의. 이때 제가 범위 설정을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이따 책에 대해서도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앞에서 계속 언급을 했죠. 단순 암기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부모님이 공무원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론을 열심히 하지 말아라. 기출을 먼저 하고 내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기출을 열심히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또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때 강의를 하면 기출부터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단순 암기 시대가 끝났고 이해가 기반이 되는 암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암기는 무조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어도 필요하고요. 공무원 시험 모든 과목에서 암기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행정학이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암기하냐? 먼저 이해를 하고 암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외시켜야 돼요. 이해로 끝나는 것들은 다 제외시키고 남은 엑기스만 우리가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문자를 따드리긴 하는데 굉장히 많이 따진 않아요. 왜냐면 하염없이 계속 많이 따면 서로 헷갈리고 이게 이거였나 저게 저거였나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의 1차 목적은 이해시키기입니다. 행정학 이해시키기.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여기가 문제인데 행정학 범위 설정도 너무 잘했어. 그 다음에 내가 탄탄한 기초도 잘 쌓았고 이해를 너무 잘했어.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와요. 제가 많은 친구들이 지금 와서 상담을 하는 게 행정학 1년, 2년, 3년 했대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온대. 나 자기는 열심히 했대. 이 세 번째가 안 돼서요. 자, 첫 번째로는 기출 분석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은 수업 때도 같이 하겠지만 푸는 게 아니에요. 처음 기출은 나중에 혼자 할 때 푸는 거지. 처음은 어떻게 분석하고 딱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제가 관점을 제시합니다. 관점과 유형들, 비교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합격생들도 많이 리뷰를 남기는 게 회독이 중요하다. 결국 회독이 반복이랑 똑같아요. 이 기본서든 아니면 기출이든 계속 반복하고 회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 10회독 했다. 20회독 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20회, 30회 그냥 양만 따지는 회독보다는 제대로 머리로 분석해서 하는 3회 회독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효과를 다시 수업을 통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7월 중으로 입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듣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기본 강의 때는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선택이기 때문에 전 안 듣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반은. 그다음에 또 인강생분들은요. 만약 행정학 내가 아예 모른다 하면 일단 행정학은 낯선 용어들이 낯설거든요. 용어들 낯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문장들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 무작정 기본이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무 겁먹는다. 아예 모르겠다 하면 입문 정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요. 진짜 핵심 정규 강의 때는 우리 기본 오늘이죠. 우리 기본 때부터입니다. 우리 기본 다음에 이론 부스터. 제가 사실 기본 다음에 심화 강의예요. 심화. 근데 저는 심화 강의라고 하지 않고요. 이제 이론 부스터 강의라고 합니다. 심하면 일단 거부감이 있어요.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공시에서 심하라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난이도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걸 심하라고 합니다. 좀 지엽적인 거 아니면 7급까지 커버 다 할 수 있는 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론 부스터 강의 때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기본 때 했던 중요한 부분들을 짧게 압축을 할 거고요. 그건 플러스 알파로 조금 사고 확장을 위해서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출이 있겠죠? 기출 보고 마지막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의고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커리가 매우 많지는 않아요. 자, 좀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7, 8월 동안 기본 이론 딱 2달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강생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을 하고 총 16회 만나겠죠. 16일 정도. 그죠? 우리 2달 동안 기본 이론을 진행할 거고요. 기본 이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암기보다는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전 범위에 대한 기본 개념들. 그 다음에 뭐 구조들, 행정학 구조. 어떻게 내가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수업 때 합리적인 범위 설정이 이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복습을 어떻게 하냐? 제가 수업한 거 그대로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게 복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모든 부분을 읽고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안 읽어도 괜찮아요. 저를 믿고 그냥 과감히 넘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 시작할 때 많이들 조언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완벽주의를 버려라. 완벽주의가 있으면요. 제가 있어요. 완벽주의가 있어서 저도 실패를 많이 해봤고 완벽주의 때문에 결국 공시생활은 빠르게 못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자가 될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 설정이 이때 좀 진행이 되고 이해 기반의 이론학습을 이때 좀 연습을 한다. 그 다음에 가장 기본 이론 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이해하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해할 때 제가 어떻게 이해시켜 드릴 거냐면 구조화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행정학은 학으로 끝나잖아요. 행정학, 경제학, 회계학, 학으로 끝나는 학문들은 뭐를 배우는 거냐? 학자들의 이론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학자들의 이론을 배우는 과목이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뇌에 들어가서 막 목적을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이 생각을 왜 하는지도 잘 몰라. 그 다음에 서로 연결도 잘 안 돼. 그래서 행정학이 어려운 거야 나중에. 머릿속으로 막 휘날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먼저 행정학은 이해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구조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차를 세분하게 뜯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목차를 암기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정도는 조금 부담스러우니 일단 구조화하면서 같이 도식화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7, 8월에 끝나고 9월, 10월 2달 동안 이론 부스터 강의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때 시험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S급 빠르게 압축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확장해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압축하고 사고의 확장과 신유형을 대응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론 부스터 강의에서. 자, 그 다음에 이 이론 강의는 끝났고요. 11월 달에 제가 기출을 시작합니다. 2달 동안 기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기출 때는 무작정 전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단원별로 분석 훈련합니다. 각 단원별로 봐야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공통적인 패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원별로 기출 분석 훈련이 이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선지라고 해서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는 강의다. 좀 기억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단원별로 계속 복습해서 보게 되면 빈출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이론은 항상 이 이론과 비교를 하네.
다른 거랑은 비교 안 하네? 이런 게 패턴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출 분석 때 좀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출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업합니다. 그냥 기출 커리가 있고 기출 선지를 변형시켜서 하는 게 1월, 2월 두 달 동안 좀 진행이 됩니다. 이 변형 커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행정학은 참 특별한 점이 있어요. 특별하고 조금 골치 아픈 점이 있는데 행정법은 기출이 그대로 나와요, 선지가. 근데 행정학은 기출이 그대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표현들이 바뀌어서 나와요. 그냥 철학자들처럼.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이해해서야만 우리가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출이 변형돼서 나오니 기출 선지를 외우는 건 정말 맞지 않는 공부 방법이고 기출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될지 제가 변형을 다 해서 올 겁니다. 그러면 그 기출 변형을 보고 실제 응용하고 해석하고 이때 또 좀 추론을 해보는 거겠죠. 근데 갑자기 추론하고 이해하는 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까지 제가 기본 이론 때부터 그 기준들을 설정해 줄 거예요. 이 파트 나오면 꼭 이거를 골라라. 이 파트는 이런 식으로 풀어라. 이런 식으로 제가 기본 이론 때부터 같이 기출 수업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응용 문제풀이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이죠. 우리 파이널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데 지금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월까지 기출커리가 끝나면요. 3월부터는 지방직과 국가직 시험에 맞게 한 달 반, 길면 2달 전부터 모의고사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 때는 가장 큰 목적이 딱 3개예요. 첫 번째, 단골 출제되는 문제 포인트를요. 다시 한번 익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전 마지막 실전 훈련인 거겠죠. 시뮬레이션 강의입니다. 실제로 OMR도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간을 정해서 풀어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는 그냥 별로 안 중요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요. OMR을 내가 연습 안 해보고 그냥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 시간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도 안 해보고 들어갔어. 그러고 많이 울고들 나오세요. 내가 할 걸 후회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초도 잘 쌓았어. 그 다음에 기출 유형 파악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내 실력을 점수로 고정시키는 기간이겠죠. 이때. 그래서 저는 언제 가장 중요하냐. 물론 기본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끝까지 결국엔 공시는요. 마라톤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금 달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더라고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때가 거의 한 달 또는 2달 전인데 이때 모든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태도만 보면 다 눈에 보여요. 합격할 사람, 불합격할 사람. 그래서 이때 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자동차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연료를 잘 기본 때부터 잘 주입을 시켜놓고 연료가 있어야 모의고사 때 달립니다. 그땐 저도 못 기다려줍니다. 그때는 저도 속도를 낼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 연료를 쌓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 외에요. 특강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특강은 필수는 아닙니다. 우리 모의고사까지 정규 강의고요. 우리 특강은 조금 필요에 따라서 좀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특히 법령이 많이 나온다 했으니 막상 공부하시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법령을 저랑 같이 공부할 거긴 한데 각 파트별로 법령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잘 모르겠어. 50명 이하인지 특히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법령은. 그래서 법령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특강을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오긴 했지만 사람인지라 구멍 뚫리는 부분이 분명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 키워드 특강으로 저랑 빠르게 좀 회독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OX 선지 분석 특강이에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면 내가 이 선지를 확실히 몰라도 다른 게 확실한 답이면 고를 수 있어요. 행정은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시험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풀 거고 우리가 연습할 때는 완벽하게 훈련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선지를 보고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하기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 직전 마무리 특강이 있겠죠. 국가직 따로, 지방직 따로. 제가 쪽집게 강의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조금 선택에 따라서 들으시면 될 거고요. 자, 제가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우리 실강생 여러분들은 저에게 바로 질문할 수 있고 또 저 연구실로 바로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행정학 질문 아니어도 내가 학습 상담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공시생활을 하는데 멘탈이 너무 흔들린다. 그거에 대한 상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환영이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내가 아이다. 조금 창피하다. 내가 대면하기 선생님이라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소통 창구를 좀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메인 홈페이지죠. 우리 해커스 공무원 행정학 금나나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Q&A도 있고 게시판에 충분히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메인은요. 우리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그래서 이 QR로 찍고 들어오셔서 아니면 검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금나나 공무원 행정학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제가 웬만한 무료 자료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강의 일정 같은 거를 같이 올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로 좀 많이 질문을 주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하루에 오전에 한 번씩 1일 일제로 행정학 개념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미 하나 올리고 왔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들어오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이 있어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번잡스럽게 해놓은 게 아니라 비번을 걸어 놓느냐 여기에 적기가 좀 그래서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QR코드 링크 따로 있고요. 거기에 비번이 작성돼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들어오시면 잡담은 제가 금지시켜 놨습니다. 이거에 딱 행정학 개념만 맨날 조금씩 볼 수 있도록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 수 있도록 좀 마련을 해놨고요. 이 세 가지 말고도 충분히 직접 오셔서 좀 상담해 주시고 하면 괜찮겠습니다. 자,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OT를 참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명회를 매주 좀 쓰거든요.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결국에는 저도 강의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돕고자 강의를 하는 건데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딱 한 가지더라고요. 이 한 문장. 합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이 문장이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만 공시생이 아니라 저도 잠 줄여가면서 연구하고 수업 준비합니다. 그러니 저는 준비가 됐거든요. 근데 시험은 냉정합니다. 저의 열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심과 저의 열심이 만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막 동기부여 시키고 막 끌어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심과 저의 열심이 좀 만났을 때 좀 합격의 길로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어깨에 힘주지 않아도 괜찮고 차분하게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합격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OT 좀 길게 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영상을 좀 보시고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일단 계획을 세우고 세분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본격적인 수업에 진행을 하도록 하죠.